더욱 돋보이는 부분이 다른 장르하고는 특히 다릅니다. 이 작품은 예서로 쓰여진 것이고 내자로서 장법은 큰 자, 적은 자, 또 적은 자, 큰 자가 어울려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예서라는 것은 진의 시황제가 문자를 통일한 이후에 급격히 문자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그 예서는 이런 파책이 없고 단순하게 전설을 줄여서 쓴 그런 형태였습니다만은 점차 그러한 그 글씨가 장중한 맛은 있으나 그 장식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으로 해서 획의 태세나 또 장단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조형입니다. 특히 이 예서의 특징은 그 유려한 파책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장식적인 요소가 뛰어난 그런 글씨체입니다. 이 문장은 소동파의 글로서 철심석장이라고 하여 철이나 돌과 같은 그런 굳건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지조에 대한 뜻이 되겠죠. 나는 글씨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쓰는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법인 거지 법 그 자체를 위해서 글씨 쓰는 것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글씨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으려면 써야 돼. 그냥 조심조심하고 보면 안 돼. 얽매이면 거침이 없어요. 산광은 열초성이요, 다명은 공인심이라. 산색은 새의 성품마저도 기껏 깨우고 못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 마음을 텅비게 한다. 굉장히 그 당나라 때 상건의 그 파산사 후 선원시에 뭐라고 할까, 기승 전 경년, 그러니까 기승 전년, 그 열자를 한번 써본 거예요. 해서의 그 해자, 해는 모범, 법식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서예사상 예서라는 그 자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중국 한자의 필력의 가감이랄지 이런 그 결구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한 그 예서를 보다 정형화하고 보다 그 법식화해서 이루어진 그 자체가 바로 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해서는 한나라 이후 육조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정형화되어 당나라 초기에 이르러서 완미한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한참 지난 후인 중당 시대에는 안진경이라는 서예가가 나타나서 다시 해서를 변화를 시킵니다. 따라서 서예계에서는 흔히 해서를 세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육조 서예와 초당 시대의 서예와 그 다음에 중당 시대의 서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당 시대의 서예와 중당 시대의 서예를 합쳐서 흔히 또 당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육조 서예를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시고 한국의 중진 서예가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구당 여원구 선생님께서 시범 보이시겠습니다. 해서에 가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동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조 해서를 전부 연구해 가지고 모든 당연히 그 이후에 그 해서가 다 탄생이 됐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뭐 구양순이든지 안진영이든지 그 당나라의 그 대가들도 다 육조 해서를 통해서 육조 해서를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필법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육조 해서가 그 해서의 기본이다 이런 거죠.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작품을 할 적에 그 육조해서로 이렇게 작품하는 거는 큰 글씨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런 것도 많이 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절에 뭐 대홍전이라든지 이런 거 큰 표nek 같은 것도 그 육조해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육조해서의 특징이 여기 이 글씨의 내용도 그거지만요. 가장 아주 씩씩한 글씨가 육조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필획이 아주 그냥 여기에 쓴 대로 비동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생동감 있게 아주 웅장하게 그런 그 필사를 갖고 써야 되고 또 서로 이 핵과 핵의 그 상호 호응이 아주 철저하게 잘 이루어진 게 육조에서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죠. 또 가장 고박하고 또 아주 순박한 면이 있는 게 육조에서란 말이에요. 육조 시대를 거친 후 초당 시기에 이르러서 해서는 아주 완미한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초당 시대에 소위 말하는 3대가라 일컬어지는 서예의 대가들,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당의 서예는 아주 그 연미하고 아름답고 탄탄한 결구를 가진 그런 그 해서로서 그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구양순의 해서는 그 탄탄한 결구와 그 강인한 탄탄한 그런 그 피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송나라 말기에 조자구라는 사람은 구양수의 해서 특히 구양수의 해서 중에서도 구성국 예천명을 일컬어서 해서의 극칙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해서의 극칙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 결구나 피력 면에서 남을 할 데가 없는 글씨였었죠. 이 구양순 해설을 원광대학교 서예과 미술대학 서예과 교수이시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신 마하 선주선 선생님께서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서예란 옛날 우리 전배들이 쌓아왔던 것처럼 정말 문학과 또 그 역사와 철학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도출되어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서예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법조차도 아주 고전적으로 정말 정맥을 이어가는 그 고전을 좀 탑습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좀 더 진일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이 제 서예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양순의 글씨는 특히나 그 구성국 예천명, 이것은 구양순이라는 분이 75세의 노부를 이끌고 황제의 명에 의해서 참 한 획과 한 점을 소홀히 하지 않은 정말 해서의 극축이라고 여겨왔으며, 또 많은 평자들은 완미에 가까운, 정말 완미라고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필체다라고 다 얘기를 해왔습니다.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초당의 서예가 그 탄탄한 필획, 완벽한 결구 등으로 해석의 극칙이기는 하였습니다만은 너무 연미하고 너무 아름답고 고운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운 점, 아름다운 점을 표현하다 보니까 붓을 다소간에 중봉이 아닌 편봉, 편역을 이용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예의 흐름을 다시 전소시대의 둥글둥글한 획, 맛이 나도록 변화시킨 그런 대서예가가 중당시대에 출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안진경입니다. 안진경은 바로 그 왕이 훨씬 이전, 즉 전소시대의 전획을 해서나 행서에 응용하여서 둥글둥글한 그런 원피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해서는 전획을 해서에 이용하여서 아주 그 원만한 면서도 그런 강인한 그런 맛을 주는 독특한 서체입니다. 안진경 중심의 안진경체 해설을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시고 일찍이 국전 시절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로 서예가이신 우죽 양진희 선생님께서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이 처음에 그 문자가 한 3000년 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문자의 조형성이 말하자면 서예술로 크게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그 장구한 오랜 세월을 아주 상당히 그 한 이후에라고 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에 이렇게 그 연면해 내려오면서 우리 동양문화의 정화를 이룩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이 그 알려져 있는 그런 해서체, 안진경, 구양순 그 이대 조리로 해서해서 이루는 체인데, 이 안진경은 그 중당시대 아주 굉장한 충성으로서 다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오랫동안 진시대 이후에 그 남파 즉 왕헌지 의류가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당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수려하고 또 너무 귀족적이고 이래서 지나치게 너무 그 자태가 아름답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좀 아주 힘이 부족한 데까지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진경은 그 당시에 이것을 개탄하고 좀 새로운 힘찬,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힘찬 서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 전서법을 도입하고, 또 그 부귀의
말하자면 그 북비를 또 그 아주 깊이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그 웅장하고 아주 아주 장엄한 그런 굉장한 그 강직하고도 그런 채를 안진경이 석궁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글자 그대 연인결자 신이고, 연꽃 연은 말이지. 그 결자 하는 결자 그 자라고 하는 건 그 왜 심을 맺기 위해서 말하자면 심히 이걸 아주 그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 결자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그 괴로움을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매불쟁춘 품자고라. 매화는 봄에 다투지 않으니 스스로 그 품이 높더라.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무엇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 아주 힘을 쏟아야 되고, 그 연이 결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니겠어요? 흔히 전, 예, 해, 행, 초, 오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행선은 자체로 볼 때 자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한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행선은 해설을 약간 흐려쓰고 소설을 약간 해설처럼 정자로 쓰면 그 중간적인 체가 바로 그 행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서는 일정한 필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행서는 사실상 자체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서는 사실상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해설을 약간 흘려 쓰는 그런 자체.